지난해 9월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장의 교육 마인드에 따라 지역 교육은 변화될 수 있는데요.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박주정 교육장과 함께 광주교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봅니다. 교육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9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취임할 때부터 저에게 바로 다가온 것이 코로나였습니다. 작년 네. 9월이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안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을 정도로 네. 많이 바빴죠. 요즘은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요. 또 시설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토로도 하고요. 또 아이들 간의 싸움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사항도 다양하고요. 또 직원들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네. 정말로 교육지원청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말 그대로 지원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그런 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보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학교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 직접 듣고 바로 해결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학교의 그 많은 그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좀 알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리고 그걸 조치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은 교육청과 학교만이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인프라들, 예를 들자면 관계기관들, 이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육이 가야 될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육청은 알다시피 서구, 네. 그 다음에 남구, 광산구를 다 이렇게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구청, 서구의 서구청이죠. 남구청, 광산구청하고 아주 긴밀하게 서로 한 라인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요청을 또 그분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요청한 거 있으면 또 우리가 나서고 하면서 협업 체계를 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드릴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첫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교육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교육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우리 직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적극 행정입니다. 적극 행정. 네. 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힘들어라고 하지 말고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깨끗해야만이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다. 네.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해서 쓰러져 가고 있다. 그럴 때 자기 자녀만이라도 우리 서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아이들은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서 현안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뭘 도와드려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지금 방역이 어려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진로 교육과 자유학년제 수업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 시설 문제 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하면 예전에는 2달, 3달 걸려서 검토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주 신속하게 속도 내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바로 못 해주면 그 이유를 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언제까지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 해므로써 학교에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번에 가장 야심차게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체험학습도 가지 못하고 진로 체험도 못하고 뭐 등등의 이유를 댑니다. 네. 모든 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교육을 개척해 줘야겠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명장들, 마이스터라 그러죠. 네. 마이스터. 각 분야의 명장들을
모셔가지고 그 10개 분야, 예를 들어서 양복 분야, 뭐 금은 세공 분야, 뭐 여러 가지 네. 그러한 10명의 명장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중학생 10명을 한 반으로 해가지고 계획부터 실행, 예를 들자면 양복을 만든다면 그 양복을 하신 마이스터의 일생을 들어보고 직접 같이 이 양복을 만들어보고 네. 그리고 만들어보고 판매도 하고 그 수업 과정을 24시로 우리가 6, 7월간, 2개월간 10개 분야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그 저희들이 학생들을 모았더니 1분 만에 금방 완전히 다 매진이 돼가지고 아주 절찬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 분야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자기 꿈을 찾고 네. 거기는 학부모도 참여되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일들은 모두 다 촬영이 돼가지고 다음에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도 전부 다 콘텐츠로 우리가 개발해서 네.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학교 폭력은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아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학교에서 징후를 빨리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한 네. 어려운 일이 네.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 폭력에 대한 자살에 대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더 가까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제가 서부교육청에 와서 관내 학교 시설 공사를 516건 약 430억 정도 투입해서 완료해서 네. 지금 잘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청렴도 평가라고 하죠. 우리는 그 S2B 청렴기업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얼마 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다른 어느 시도에 지원청에 간 사례가 없었는데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주고 네. 또 좋은 안도 제시해주고 갔던 일도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이번에 꼭 알리고 싶은 사업 하나는 네. 작년 12월 달에 그 시설에 있는 아이 하나가 그 뭡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 아이가 어려워했던 이유는 그 아이들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18세 이상이 되면 정착금 500만 원을 갖고 밖으로 나가였던 모양입니다. 네. 보호가 종료되는.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된가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실을 듣고 저희들은 이 업무가 어디 업무냐라고 하니까 구청하고 시청 업무라고 하셨지만 거기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학생입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개입해야겠다 그래서 남부경찰서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것 뭐 해봅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구청, 시청, 그다음에 우리 서부교육청, 남부경찰서 함께 이 어려운 아이를 돕기 위한 것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제일 먼저 이 아이들을 보니까 우울감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울감.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꿈을 아직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갇혀져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학원을 다니려고 해도 돈이 좀 부족한